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부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론개혁10년대 권수택입니다. 네, 사자면 FM 장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짠. 저희 마지막 짠. 촬영이 저희가 봤는데 6월 네. 24일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의 2달 만에 저희 둘이. 맞아요. 맞아. 저희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감옥에 계신, 그렇군요. 구치소에 계신 것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네. 약 2달간 찾아뵙고 이제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우린 또 그런 거 안 하잖아. 얘기 안 하고 김건희 여사 샤넬백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아, 그쵸. 반클리프 뭐 이런 거. 다음에 뭔지도 몰라 또 뭔지도 모르고 이름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반클리프. 있는지. 이번에 처음 하신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광고 효과가 좀 있는 건가 그러면? 앞으로 또 뭐 대중적인 그런 게 될 수도. 네. 전 제일 웃겼던 게 서희건설 그분이 이렇게 자백하신 게 제일 웃기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죠. 아, 자수서? 나 자수서. 그런 것도 있는지 처음 알았어. 자수서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요. 그걸 이렇게 쓰신 거죠. 네. 써가지고 제가 갖다 그때 줬던 목걸이 여기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 김건희 여사가 그 구속되는 가장 큰 그쵸. 증거였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 분이 서희건설 회장이 그 받았던 목걸이 특검이 그 오빠네 그러니까 사돈어른집에서 찾은 그 목걸이 오조품 목걸이를 같이 동시에 놓고 그리고 그때 그런 거는 이제 네.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뭐 추적이 넘버가 맞아요. 있잖아요. 추적이 가능하고 또 그걸 파신 또 분들이 이렇게 팔았다. 그 시기에 산대는 서희건설.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서희건설이 그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한 2박 3일인가? 회사 문 다 걸어놔놓고 다 청소했다는 거, 내부 청소했다는 거잖아요. 청소를 했는데도 그렇구나. 자수서 자소서를 썼구나. 썼으니까. 뭔가 숨기려고 했던가 봐요. 그래도 청소를 한 거 보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잖아요. 우리가 처해받을 거를 여기선까지만 해놓고 공개한 거다. 그러니까 더 큰 비리가 있고 더 큰 커넥션이 있지만 그거는 이렇게 묻어두고 일단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요만큼 내준다. 어차피 걸릴 거. 목걸이는 어차피 걸릴 거고. 걸릴 거니까 자소서를 써.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제 하고 나머지는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건설회사가 워낙 좀 지저분하게 일을 해서 맞아요. 잘못 걸릴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포스코 보니까 날릴 수도 있겠. 잘하면 그냥 날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날려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죠. 근데 서희건설은 제가 약간 어떤 그런 국책 사업에 되게 많이 국책 사업 중에서 뭔가 개발을 하거나 맞아요. 뭔가 밀어버리거나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많이 4대강.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4대강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평택계 그런 군부대 개발하는 그런 사업 때 저는 처음 알아가지고 그런 데 되게 많이 나오는 업체죠. 사업체죠. 네. 뭐라고요? 지주택 사업. 네. 문제 많은. 각종 문제. 각종 문제가 많은. 네, 많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자수서를 쓰신 것 같다. 그리고 그거 마지막에 그거 나온 거잖아요. 그 어디야 안가에서 김건희 여사를 2번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두 번째가
목걸이를 돌려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불렀다는 거야. 근데 왜 불렀지 싶은 거잖아요. 이제 강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서희건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 두 번째 갔을 때는 종교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거 누가 믿어? 누가 믿냐고 얘기를 해. 난 얘기했을 수도 이렇게 아니 누가 믿냐고. 아니 통일교, 무서워가 아니잖아. 무서워 통일교 아니잖아. 얘기했나? 무서워가 아니라 종교 얘기를 했다고. 통일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안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것도 특검에서 좀 밝혀야 되는 내용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특검 저희가 또 그 딥페이크 특집 시작하기 전에 특검 날짜가 얼마 없어서 너무 걱정이다. 너무 할 게 많은데 막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맞아요. 제가 잘못된 정보 드렸었는데 150일이랍니다. 150일. 그래도 부족해서 그때 지금 120일이라고 네, 했나? 이런 얘기했어요. 최장 150일이고 150일. 그래서 국회에서 여전히 부족해서 김건희 특검만 따로 별도로 따로. 또 다시 특검법을 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150일로 부족하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막 최상병 특검 한 달 정도 일찍 끝난대요. 그 특검이 덜 붙으면 안 되냐 이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원을 또 충원해서 네 어쨌든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만나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좀 가장 큰 저희 목걸이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김건희 특검 진행되는 재밌는 상황.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 더 길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번에 특검하면서 드러난 게 확실히 김건희가 그러니까 부의0였다는 게 너무 다 드러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 그 얘기도 있는 거죠. 장관이랑 이런 거 임명직 50대 50으로 윤석열과 나눠서 하기로 했다고 다 이미 합의됐다고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캐려면 제 생각에는 맞아요. 더 길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이거를 뭐 이렇게 놀래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놀랍지도 않은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막 얘기가 길어지는데 오늘 다룰 주제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걸 좀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2달 동안 방송 안 하는 사이에 또 큰 변화가 있는 데가 네. 여성가족부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때 강선우 후보 지명됐을 때까지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 보기 전이었죠. 그쵸. 그때 방송하고 나서 이제 강선우 지명자가 낙마하고 새로운 그 사이에 왜 여성가족부 후보자 지명 안 해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욕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 했는데 원민경 현 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임명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속 뭐랄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분이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이런 걸 좀 인사청문회 하기 전이지만 얘기해야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원민경 인권위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인가요? 변호사이신 그쵸. 건 알고 있고. 네네. 네, 또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 이분이 그 인권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이게 주요 경력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일단 뭐 제3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이었고 그거 관련된 계속 일을 했었고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 그리고 민변 이력이 가장 큰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회 내에서도 성착취 대응팀 팀장으로 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좀 활동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그 원민경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잖아요. 이때 되게 흥미로웠던 점이 있었는데 강선우 지명하고는 다르게 여성 인권에 대한 그 소개가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민변 인권위원장, 여성인권위원장이었고 뭐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이런 걸 거치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해왔던 법조인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성별 갈등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그런 인물이다라고 좀 소개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 강선우 때는 좀 비교가 됐던 그런 부분이었고 정확하게 이 대통령실에서 원민경 이 분을 왜 지명했는지 정확하게 여성인권이나 이런 것들에서 발언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게 저는 봤던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보니까 약간 여성 단체에서도 많이 자문위원이나 뭔가 전문위원이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사나 이런 활동들이 되게 맞아요. 많으셨네요. 네, 많이 기사화됐는데 20년 동안 일하면서 가정폭력 그리고 스토킹 범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이런 거에서 이제 법률가로 계속 일을 해왔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연결해서 같이 일했었는데 한국 성폭력 상담소하고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그리고 한국 여성의 전화 이런 데에서도 이제 계속 연결해서 활동해왔고 그리고 엠번방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해서 이제 좀 화제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지명되는 순간 많은 단체나 그런 데에서 많은 단체도 아니야. 페이북이나 SNS에서 다 환영한다는 그런 거와 함께 이재명이 웬일이지? 아니 이재명이 웬일이나요? 우리 대통령님한테 지금 무슨 아니 그렇게 쓰여있는 댓글들이 많았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여보세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네. 그동안 해왔던 인선은 약간 중도에 가까웠던 그쵸.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원민경 후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장관이나 아니면 금융위원장이나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데 인사들이 대부분 이제 중도에서 약간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인 인사로 채워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반응들이 다 같이 쏟아진 그런 날이었다 이 날이. 저는 네. 왜냐면 그 전날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국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까 얘기하지 좀 웃으며. 아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까먹었어. 근데 원민경이 발표 나는 날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내가 되게 화가 나가 있었어요. 조국 사면 때문에. 근데 다음날 이기 발표가 난 거. 화를 내려다가 약간 그래서 계략이다. 많은 계략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있다 지금. 많은 치열한 계산의 결과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사면이 발표된 다음 날 그죠.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인지 날짜가 특정돼서 아침부터 이제 기사화가 됐고 이거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줄 이어서 있었다. 이제 언론들이 주목해서 할 만한 그리고 좌우와 이 중도에 뭔가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했다. 하지만 조국은 살아있는 생명체고 SNS를 올리고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될 거다. 그렇죠. 지지율은 떨어졌다 이재명 정부에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어쨌든 사안별로 좀 따로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원민경 후보자가 지명된 거는 되게 좀 좋다. 네. 2030에게 사과한다고 했어요? 사과 안 했다고요? 사과한다고 받아주겠냐고 했다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위가 범죄라는 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일관된. 네. 근데 사면을 해준 거지.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죄가 없으면은 저희 황 PD님도 계속 죄가 없으면 자기 죄가 없다고 계속 재심을 받던가 진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사면을 받았다는 건 어쨌든 저는 조국도 인정한 거다. 자신의 죄를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조국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았다니까. 왜 죄를 인정한 거지. 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냐고. 그 얘기 짧게만 더 얘기하면 그 얘기 있었어요.
아, 조국이 정치적으로 좀 더 큰 인물이 되려면 이거 사면을 거부하는 게 맞지 거부하는 게 않았을까? 맞다, 맞아. 그러니까 되게 약간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걸 밝히지 않았다는 건 자기를 사면해달라는 얘기였다. 맞아. 이런 거라고 하는 건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정치인으로 좀 더 좀 입지 좀 길게 크게 하고 가려면, 길게 가고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대통령 꿈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려고 하면 지금 쟤를 받고 나와서 난 다 받았다. 받았다. 사면 같은 거 안 받았고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 거기 가 있으라고 가보려면 하루라도 더 얘기를 아, 그래. 거기 있고 싶겠냐? 몇 년이었지? 1년, 2년. 받은 건 2년이었는데 그래, 좀 있으면 내보내지. 그게 아니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루라도 군대랑 같은 거라고. 하루라도 편히 더 있겠다고. 살다가, 편히 살다가 내가. 아, 나가면은 1인당 몇십만 원짜리는 한우를 먹을 수 있고 한데. 사람들이 막 군대보다 더 하더. 그리고 군대 받으면 힘들죠. 근데 2년만 버티면. 그리고 지금이 너무 더운 여름이었어. 에어컨도 없고 지금 옆에서 사람들이 막 계속 막 이렇게 하고 같이 자야 되고. 왜 신영복 선생님 그 책에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여름이 너무 감으로 힘들다. 붙어 사실. 그러니까. 겨울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다고 해서 어. 그 사람이 나온 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얘기 들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면은 그때 그렇다. 조국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따로 하시. 어차피 내가 얘기했잖아. 생명체고 이 사람 돌아다니고 말을 한다. 늘 어디든 가서. 그래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했어. 진짜 할 말 없어. 제발.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러 간다면서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조국 얘기를 하긴 어쨌든 네. 그런 여러 가지 계산 하에서 사실은 전 이것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물론 생각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여성 단체나 이런 데서 부안 외동해가지고 낸 성명은 아니고요. 그죠. 환영 논평들이 되게 많이 당연히, 나왔어요. 당연히. 이 개인, 그러니까 원민경 당연히. 인물에 네. 대해서 이제 환영 논평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걸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에서는 원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의 가치와 존엄의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리고 아시아 지역 여성의 빈곤 해소와 권익 강화를 위해서 국제활동에도 이 사람은 참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후보자가 걸어온 길에서 만난 약자의 목소리는 여가부가 담당해야 할 국정 과제이다라고 얘기했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여가부 장관의 원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정부의 새로운 의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환영하는 그런 논평을 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그 마비 상태에 있었던 여가부를 재건하고 성평등 가족부를 확대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이제 잘할 후보자라고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조건 하겠다. 무엇이든 협력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만큼 이제 환영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런 걸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진짜 저는 이렇게 저는 원민경님을 몰랐기 때문에 잘 이제 저도 잘 몰라요. 언니들의 타임라인을 보고 그래 괜찮은 사람인 거면 별 말이 없으시 화를 내지 않으시는구나 다들. 그래서 괜찮으신 분인가 보다 이랬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 원민경 나왔는데 누구지 했어요. 누구지? 저는 이제 여성단체 이런 데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언론 쪽에서만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원민경에서 이 사람은 뭐지? 누구지? 이렇게 해서 검색해봤어요. 근데 제가 검색했을 때 막 크게 막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그게 없어서 또 논란되는 거 아니야? 라고 SNS 들어갔는데 환영합니다.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람이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인상이 되게 좋다고 많이 댓글에 써 있더라고. 근데 난 그 인상을 잘 구분을 못해서. 나도 강선우 인상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강선우 인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사람 못 보나? 그래서 나도 그 생각했어. 내가 인상을 잘 못 보나. 원민경 씨 인상이 되게 좋다고 했는데 뭐가 좋은 거지? 그렇습니다. 네. 완전 반대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인상이 나쁘다는 생각은 별로 못 받았거든요, 강선우가. 그래서
그렇다고 네, 인상만 놓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네, 그랬고 이제 근데 반응도 나쁘지 않고 이제 인권위원일 때 이렇게 그 내랑 국면에 막 이렇게 막 인권위원장 맞아요, 막 맞아요. 소리 질렀던 그 장면이 막 다시 그게 되면서 되게 사람들이 아 그거 너무 잘 봤다 이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민경 후보를 얘기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여가부 장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는데 첫 출근하는 날부터 차별금지법 네, 얘기했잖아요. 차별금지법. 네. 맞아요. 그래서 첫 출근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쪼로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 첫 소회에서 이미 그 성평등 수준 이거 개선해야 된다 한국에 그렇게 얘기했고 특히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돌봄과 가사 노동 여기서 이 성별 격차도 당연히 있고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큰 것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격차를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된다고 할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 이슈가 너무 뜨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 위상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우선순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게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맞아요. 개편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가장 우선 순위로 두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가부의 장관의 공통 질문이 돼버렸어요. 이거 강간죄 개정 어떻게 할 거냐, 차별금지법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였는데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 이제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인 거다. 그래서 이것들을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자는 논의로 자기는 알고 있고 분명히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안다라고 얘기해서 좀 당사자와 관계 부처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을 함께해서 좀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차별금지법에서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그런 인권을 보호할 구제수단이라고 얘기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그 헌법적 가치에서 이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뭐 기본권이든 어쨌든 좀 약간 사실 뭐 그런 공론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은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차라리 국가적으로 이걸 논의하고 논쟁할 수 있고 소통하자. 그치. 그런 장을 만들자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의지가 없는 거지. 맨날 뭐 갈등이 있고 뭐 그렇다. 근데 얘기는 안 해. 맞아. 아니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있으면 그거 해소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맞아. 이건 안 하고 계속 갈등만 있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논의가 필요하고 수기가 필요하고 아직 충분히 이르지 못했고 이런 얘기들을. 근데 많은 분들이 논의를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해서 논의를 언제 했냐 우리가 그냥 갈등이 있다 얘기하지 마라. 그 갈등이 있으면 진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죠. 뭐 정말 반대하는 패널을 불러서 뭐 그냥 맨날 데모만 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왜 뭐가 문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걸 좀 원민경 장관 후보자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길들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아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내지 않았잖아요. 엄청 물어뜯길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잘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넘어가지 않을까. 아까 그거 뭐 그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또 뭐 얘기를 또 할까요? 강선우 우리 강선우를 이미 기자회견 누가 했다고. 강선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강선우 후보자랑 어떻게 다른지 좀 얘기해야 다음 이야기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강선우 후보자는 첫 출근할 때 그 역차별, 그러니까 첫 출근하면서부터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살피겠다라고 하면서 남성 역차별 얘기를 먼저 한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기자들이. 남성 역차별이 뭐냐. 뭔데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의원이죠. 전체적으로 여성 차별이 여전하기에 여성 정책이 여성의 과제로만 인식되어 왔다. 라고 얘기했고 군대 내 성평등 문제, 인권 침해 문제 등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부처와 관계부처랑 정책을 고민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군대 성평등? 여성들이 더 많이 그 내에서 맞아. 많은 성폭력과 성차별로 되게 고통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군대 그 성평등 문제도 남성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화가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군대 내 성평등이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고, 그치. 근데 약간 이제 군대를 비롯해서 이게 뭔가 성별화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뭐 국방의 의무라는 식으로 이게 남자들이 지는 것이라고 성별화되어 있는 문제나 이게 평화의 문제나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저는 그 원민경 후보자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저건 좀 논의가 돼야지. 어쨌든 군대 문제가 뭔가 남자들이 다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과잉 설정되어 있는 게 또 여러 가지 차별을 낳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군대 내 등은 뭘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건가요? 군대 내 폭력 그런 말씀하신 군대 내에서는 정말 서열화되어 있고 되게 그렇게 그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약자들에 대한 폭력, 그 하급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로 접근한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차별금지법이나 강간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뭐 할 말 없을 때 그냥 그 얘기인 거죠. 다 정해져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저는 좀 어떤 국면에서건 좀 원민경 후보자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된 거는 너무 좋은 것 같고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죠.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에게 또 후보였던 강선우님에게 또 잘 된 일이에요. 감사함을 느끼. 아니 그분에게도 잘 된 일이에요. 본인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여가부 장관이 된다라는 네. 거는. 근데 그거는 본인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그 강선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로 좀 약간 여러 가지로 논쟁이 많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잘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원민경 후보 지명된 이후에 이제 그 원민경 후보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원민경 후보가 지명된 다음에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게 높았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단체 중심으로.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전 후보자가 여성단체랑 같이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원민경 후보자가 여성단체랑 오랫동안 같이 활동해왔기 때문에 찬성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민경 후보자가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때도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저희는 유능한 행정가에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청문회 거치면서 이분은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나 강간죄 도입, 그러니까 비동의 강간죄 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입장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게 안 됐던 거고 원민경 후보는 본인이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런 활동을 해온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명되는 순간 그런 반응이 나왔던 거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도 처음에 지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부적절하다 이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던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강선우 후보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친명계를 불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아니 총리도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같은 소속의 당 그
누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난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 틀에 있었던 거고 확실히 그 사람은 그 틀에 있었던 사람인 거고 엄윤경 후보자는 그렇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냈던 거고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가 장관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둘이 차이라고 저는 정확하게 좀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거잖아요. 두 개 다. 비동의 강화제도 그렇고 차별금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원민경 후보자한테도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본인이 이제 공론장을 만들어서 이 얘기를 좀 진척시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과정을 밟고 이걸 이제 발자취를 남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라도 저는 잘 하는 그런 장관이 되면 좋겠다. 맞아요. 이 얘기를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원민경 장관 후보자님께서 좀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도 논의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네. 지금 어느 때보다 성별 갈등이 심하고 또 이게 좀 계속 뭔가 걸리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좀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 또 앞으로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아이템 이슈는 뭔가요? 제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났던 것이 약물에 의한 낙태를 이제 좀 검토를 하겠다, 허용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역시나 조국 이후에 조국 사면 그 다음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런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또 여성계에서는 또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그쵸.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뭐 미프진이라고 해서 약물이 그동안 좀 많이 얘기가 됐었고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도입이 되냐 마냐 그리고 또 낙태죄가 19년 4월 11일 19년 4월 11일에 임신중지 처벌은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 불합치 있었습니다. 결정이죠. 네,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불합치라면 이게 대체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서 다시 새로운 그런 기준을 마련해라라고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게 되지 않았죠. 되지 않고 법 자체가 일몰됐죠. 공백으로. 그래서 2021년 1월 1일자로 그 낙태죄가 효력 상실을 하면서 근데 그 효력 상실이 된 상태로 2025년까지 지금 6년? 5년 동안 4년이군요. 4년 동안 계속 이 상태로 왔었고 그래서 이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 좀 낙태를 하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두고 또 어떻게 처벌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뭔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그럼 여성들이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디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낙태죄는 없어졌음에도 계속 불안한 상태로 여성들이 그동안 좀 있었던 것 같고 검색만 좀 해봐도 이거 처벌되나요? 처벌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성들이 어디에서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백의 상태로 남아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살인죄로 기소되는 일도 있다. 뭐 이렇게 또 다루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낙태 허용 주수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논란으로 계속 남아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좀 최근에 제가 봤던 것이 이제 뭐 최근에 남윤인순 네. 맞죠? 네. 의원이 최근에 뭐 모자보건법이나 이런 거 개정을 통해서 이수진 의원도 네. 이걸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것 이후에 최근에 이제 그 발표가 있었던 거죠. 한 달 사이에 그런 발표가 있어서 다시 우리가 이제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물꼬가 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조국 얘기했는데 사실은 조국보다는 이거는 아니에요.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이 종료되면서 네, 활동 종료되면서 그 안에 이제 미프진이나 이런 것들 도입해서 가겠다라는 이게 세부안이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남윤인순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이 법 개정 법률안을 이제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게 좀 화제가 된 측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국정개혁위원회 또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 있었다라는 것도 또 확인을 드리고, 네, 제가 너무 그냥 그거에 너무 매몰돼 있는. 너무 조국을 신경 쓰는. 이게 다 조국 때문이 아니고 어쨌든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 있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입법 공백이 어쨌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문재인 말 윤석열 초 이 시기가 애매하게 또 걸려 있었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입법 공백이었던 게 전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올 때 그 문제가 있었어요. 형법 자체를 그러니까 처벌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낙지죄를 금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스 얘기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체 입법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주스에 대한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었잖아요. 중간에 문재인 정부가 2020년도 10월에 형법이랑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어요. 입법 예고했었는데 이때를 기준을 어떻게 삼았었냐면 임신 14주,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임신 14주 내에 있을 때는 그 조건 없이 가능, 낙태 가능. 그리고 이 중간에 있을 때는 24주랑 14주 중간에 있을 때는 조건부라 하면 어떤 조건인가요? 예를 들면은 뭐 경제적 이유라고 하면 어떤 경제적 이유가 있는 건지 전문가들의 그런 걸 또 받아가지고 그런 조건에 따라서 낙태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24주 이후에는 낙태가 금지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때 이제 기억하실 텐데 이거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이 대체 입법은 낙태죄 부활이다. 맞아요. 이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논란 이후에 이게 그 논란이 이제 되면서 무산되면서 이게 입법 공백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쩌면 좀 다행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된 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혹은 문재인 정부가 이걸 밀어붙였거나 했으면 분명히 주스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남윤인순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이 그 모자보건법 개정안만 올린 거는 없어요. 형법 개정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자보건법으로 이걸로만 해서 주스에 대한 그게 아예 없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 안전한 그런 낙태를 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이런 내용이 이제 내용만 들어간 거여서 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가? 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시각의 문제지만 사실은 여성 건강의 문제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태아 중심의 맞아요. 사고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몇 주부터를 인간으로 볼 것이냐 이 핵심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논의가 됐었죠. 그쵸. 그래서 여성의 선택권은 사실은 없고 주스 이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논리
였던 건데 이것도 참 애매하죠 사실은. 그쵸.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성재생산권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얘기가 안 되고 또다시 몇 주 논쟁으로 이게 흘러갔거든요. 이게 14줌 맞나? 근데 그때 또 14줌 또 여성 위협 이런 데서 또 다 반대하고 막. 14주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저 이건 뭐 이거는 14주, 너무 24주. 그 24주고 그래요. 네. 사실 이게 되게 그 여성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내가 14주면 나을 수 있고 24주면 나을 수 없는,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24주가 되면 나 나을 수 있나 갑자기? 24주 지나면 내가 나아야 되나? 나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나을 수밖에 없어. 안 되니까. 근데 내 상황은 똑같아. 그쵸.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힘들어.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여성들로서는. 그리고 장사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너가 임신한 지 24주 지난지도 몰랐던 거야? 이 얘기가 지금까지 뭐 있냐? 그러면 또 욕은 여성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임신된 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생리를 안 한 사람도 많거든. 아니 생리가 너무 불순이고. 불규칙해서. 현대 사회에서 생리 불순 아닌 여성 찾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나 보다. 이번 달은 건너뛰나 보다.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다 그냥 애매하면 여자 책임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네가 뭐 했냐, 왜 그것도 몰랐냐.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게 만약에 뭔가 가정 안에 있지 않은 여성들이라면 뭔가 산부인과에 찾아가거나 뭔가 상담을 받거나 특히 어리고 뭐 경제력이 없거나 막 이런 다양한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저는 만약에 거기 아까 얘기했던 막 뭘 내 경제 상황을 증명해야 돼. 그럼 이것도 뭐 떼야 될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안 봐도 진짜 유튜브에 떼야 될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뭐 어디 가서도 뭐 떼야 되고 뭐 어디서 뭐 해야 행정적으로 되고. 뭐 처리하는 게 있겠죠. 뭐 제출하고 이런 거 자료를 제출하려면 뭐 그런 게 진짜 귀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미프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올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미성년 같은 그쵸. 경우에는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태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 약이 없으면 어쨌든 산부인과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미프준 없이 가면은 비용은 더 맞아, 엄청 올라가고. 엄청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 입법 우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불안한 거지. 낙태죄가 지금 폐지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지 못할 없는 건데 지금은 처벌받지 않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낙태 비용은 점점 더 높아지고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높은 비용을 내고. 지불하면서 자신의 몸에는 더 큰 데미지를 입는 형태로 이 문제를 이게 만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미프지나 이런 거는 빠르게 도입되긴 했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체 입법 문재인 정부 때 대체 입법 안 됐더라도 이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안 한 거죠. 미프지는 우리만 안 쓰지 다른 맞아요. 사람들도 많이 쓰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안정성을 인증했었어요. 맞아요. 인증한 상태였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관심 없었고. 윤석열은 그거 할 때가 아니지 지금. 내라를 준비. 해외 순방 다니고 지금 쇼핑하러 다니는데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관심이 없었네. 김건희가 관심. 애를 나는 강아지 개맥. 김건희 관심 없었던 거야. 진짜 우리 부위 제로가 관심이 없었던 사안이네 이거는. 언니 좀 관심 좀 갖지 그랬어 진짜.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빨리 도입됐어야 되는 맞아요. 문제였다. 맞아요. 지금도 사실 미프지는 도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어떤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약사에서도 이거를 계속 식약처나 이런데 이거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못 구해서 막
해외 불법 사이트 막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거 속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맞아요. 네. 가짜도 되게 판을 쳤다. 그래서 누구지? 그 선생님이, 한국과 선생님이 이 낙태죄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기로는 그런 데서 사는 것 거의 대부분이 가짜다. 가짜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래서 정확한 루트나 또 정확한 이거를 가지고 구매를 하셔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되게 여성의 건강과 밀접한 것인데 계속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이 공백을 좀 빨리 보완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미프진이나 이런 것들은 도입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 도입이 되면 이게 뭐 지금 신생아유기가 엄청 늘었다고 어떤 보도도 있던데 어차피 못 낳는 사람들은 못 낳아요. 그렇지. 어차피 못 낳는 사람들은 못 낳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뚝딱 물론 이게 선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물리적 상황이 갖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좀 보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낳을 사람들,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못 낳게 하고 아니 낳고 싶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동성 커플들도 얘기했지만 동성 커플이나 비혼 여성들 비혼 출산 하게 해달라. 근데 이거 못 낳게 하고 법제도 안 만들고. 이거 왜 이러는 건지. 그러니까 빨리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원치 않는 임신은 14주 전에도 원치 않는 거고 24주 후에도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쵸. 상황이 말씀하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경제 상황이 뭐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니까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빨리 그거는 여성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약에 그렇죠.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빨리 좀 선택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뭐 이런 거는 또 우리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평등적인 입장에서도 또 많이 숙고 뭐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혹시 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근데 저 언론 쪽에 있으니까 검색해봤어요. 미프진. 검색해보고 미프진 검색해봤어요. 벌써부터 그런 낙태죄 폐지 6년 뭐 임신 중지약 미프진 들어오나 이러면서 미프진 도입에 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에서 반대한.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프진은 대량 출혈, 극심한 보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 유산 시 추가 처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게 이제 IT조선 이런 데서 이제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근데요, 또 찬반 팽팽.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뭐 쟁점은 떠올랐고, 또 이제 아까 위에 똑같이 의학계나 시민 종교단체 등에서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이미 쏟아지고 있다. 그럴 수 있군요. 네. 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낙태 수술 안 받는 사람들은 얘기 안 했으면 너무 극단적인가? 낙태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얘기를 하지 말자. 너무 극단적인가? 너무 문제가 많은 발언 아닙니까? 너무 이거 빼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극단적이야? 근데 이거는 낙태 수술 그럼 군대 얘기는 군대 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네 또. 근데 낙태 수술도 안 좋아요. 여러분. 몸에 낙태 수술도 안 좋아요. 미프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그때 얘기했는데 아까 촬영하기 전에 시작했는데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여성 누가 낙태를 하고 싶어해요. 맞아요. 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셔야 돼. 반대하시는 분들도 여성들의 낙태를 하고 싶어서 임신을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 건 아니죠. 그 예전에 우리 그 프랑스에서 배유법 통과했을 때 시몬 베유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이 양반도. 그러니까.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근데 이게 물론 생명을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슬플 수 있는데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릴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성들이 임신 종결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에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상황, 자신이 신체적, 심리적, 윤리적 부담을 포함하여서 태어난 자녀의 미래까지 고려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미 다 써 있어. 그 낙태하는 게 여성한테 어떤 의미인지. 맞아요. 이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낙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의 막 여기 배를 열어서 막 이거를 장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약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저는 수술 한 번 했잖아요. 수술 한 번 하면 몸이 어떻게 축나는지 요새 너무 느끼고 그치. 있거든요. 달리기를 못 하더라고. 달리기를 못 하고 있어 지금. 2km 뛰면 막. 아니, 무슨 수술인지 얘기해줘야 돼. 무슨 수술인지 얘기해야 돼. 제가 그 뭐지? 나 뭐 있지? 담낭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개복한 건 아니고 복강경 이런 걸로 복강경으로 했는데 복강경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개복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쨌든 낙태 수술을 하면은 선생님들 남의 그 몸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수술 한 번은 되게 타격이 크고 거의 왜 옛날에 그죠 낙태 수술한 거는 거의 임신한 것처럼 그렇게 몸조리를 해야 된다라고 맞아.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 낙태하면 거의 그렇게 못 하잖아. 누가 낙태했다고 그렇게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이프진 도입과 함께 되게 많은 것들을 바꿔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더불어 피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진짜 그러니까 피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그거에 대한 성교육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만난 그 성교육 하시는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런 피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학교나 이런 교육 당국에서 약간 꺼려하는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러고 있다고요. 맞아요. 이런 걸 바꿔내야 된다. 뭐 이렇게 부끄러우신가? 뭐가 부끄러운 거지? 근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얘기를. 진짜 피임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피임은 100%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당연하게 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성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낳고 싶은 사람들 낳게 해주고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는 방향으로 좀 이게 제도가 설계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저희 또 페미무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또 우리 방송했는데. 네, 재밌는 주제가 많았는데 오늘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쌓인 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 김건희 여사님 저희가 언제 맞아요. 또 저희 주제로 또 한번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어요. 진짜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명품 쪽고 이런. 명품 쪽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딴 쪽으로. 네. 조국님에 대해서도 저 하고 조국 제가 전 대표는 저희가 할 기회가 너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제 최근 생각한 주제 딸바보란 무엇인가? 딸바보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조국과 연결해서요? 네, 그 집은 그럼 아들 바보이기도 해. 그렇긴 하죠. 딸바보 거기 아들 딸만 바보. 있는 게 아니야. 그 학력 위주와 특혜 이게. 자식 바보. 자식밖에 모르는 바보. 근데 그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요. 그 이번에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 한겨레에 이름 있는 그 논설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찬성하는 입장을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대놓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에 특혜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김건희 여사 비판에 윤석열 이런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되게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중 메시지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좀 뭔가 그러니까 그거 내가 받는 건 특혜가 아닌 거지. 그건 그 사람이 받은 게 아니잖아. 조국 내가 받는 건 특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단속하자. 그리고 이런 콘텐츠는 좀 나가지 않게 하자. 저 다음 주까지 지지율 어떻게 될지. 지지율 어떻게 더 될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울타였습니다. 페미울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